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은 중국이 급격한 군비 증강과 정보 중심의 현대전을 펼쳐보려고 하지만 만성적인 약점과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타났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 군무관 출신 데니스 블라스코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중국이 현대전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했으며, 중공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공군은 무기부터 전략까지 모든 것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현대식 군으로서 통합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중공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남진아해에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하기에는 무리이며, 앞으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 현대 중공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평가한 중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는 현대군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중공군이 작전을 펼쳐야 하는 지역은 넓은 대륙과 큰 바다를 끼고 있어서 병참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걸맞는 후방 지원 및 공군의 전략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며, 공군의 인력 부족으로 방공 편대가 미비하고 대잠 작전 능력 또한 심각한 상태로 지적되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 기반의 복잡한 무기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특히 복잡해진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술 능력이 필수적인데, 중공군은 이런 부분도 결여되어 있어서 재래식 무기와 현대식 무기가 뒤죽박죽되고 실전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신식 무기가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 미진한 바람에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중공은 미국 항공모함 킬러라고 하는 둥펑 26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레이더는 타입 346의 052형과 055형을 쓰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중공 측 주장에 의하면 A사 방식으로서 1524개의 모듈로 듀얼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공중 탐지 거리가 겨우 300km밖에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레이더 SPY-1은 P사 방식으로서 1970년대 운영되던 것인데, 이 레이더가 320km 거리를 탐지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의 레이더는 최대 1000km 내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냅니다. 미국의 SPY-6 A사 레이더는 2000km 거리를 탐지한다고 하니까 중공군의 레이더 수준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국가들에 대항해서 현대전을 치를 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발전 가능한가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중공은 현재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첨단 레이더 개발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A사 레이더의 모듈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반도체 덩어리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중공의 반도체 공급 차단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사 레이더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전략적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고, 또한 반도체 제조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무기 개발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앞으로 레이더 분야 외에도 모든 첨단 무기 분야에서 중공은 한국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공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은 최근 양자 레이더라든가 인공위성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탐지해서 격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외신에 의하면 양자 레이더의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고, 위성으로 작전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로막혀서 중공의 계획들은 현실성조차 낮아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이해가 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F-35 스텔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을 때 왜 그렇게 중공이 안절부절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술이 부족해서 타격 목표물조차 찾기가 힘든 군대가 바로 중공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공의 잠수함은 이것보다 더한 코미디를 연출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내용인데요. 중공의 핵잠수함이 지나친 소음 문제로 일본 잠수함에 발각돼서 이틀간이나 도망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문 검색하시면 여러 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중공군의 핵잠수함은 093A형 잠수함으로서 2016년에 취약한 최신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이전 핵잠수함인 093형의 소음 문제를 개선한 개량형이라고 합니다. 093형은 140데시레벨의 소음을 냈었는데,
이것을 개량을 했지만 그 태생적 한계를 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140dB이 얼마나 큰 소음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따르면 경운기의 소음이 95dB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소나를 AI로 탐지하는 시대인데 경운기에 1.7m라는 소음이 난다는 것은 사실 실전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단 최근에 개발한 중공의 디젤 잠수함은 매우 조용하고 위협적입니다. 전투기도 성능이나 기량이 현대전에 걸맞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진 출력이 낮아서 폭장량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폭탄 재장전 시간인데요. 나토 기준 폭탄 탑재 표준 시간은 20분입니다. 즉 1차에 출동해서 폭격을 하고 기지로 되돌아와서 2차 폭탄 탑재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이것이 단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자그마치 60분, 즉 1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이죠. 이 폭탄 재장전하는 시간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예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제3차, 4차 중동전을 벌였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전투기가 400여 대 있었고 아랍국은 전투기가 훨씬 많았음에도 폭장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외에도 중공은 징병 문제, 조직 교육, 인재 양성도 미흡한 편이며 게다가 실전 경험이 1979년 베트남전 이후로 전무하다는 것은 중공군의 한계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공군 사병들은 외아들이고 소황제로 자란 것도 모자라 사회에서도 학력이라던가 심지어 지능도 좀 떨어지는 사병들이 많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라는 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휘부의 교육 문제나 10년 이상 걸리는 조종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무기, 장비, 병사, 지휘관 모두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점은 중공군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무기와 장비의 경우 실전에서 수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데 중공은 이와는 거리가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실전에서 원인모를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젠 전투기 시리즈가 과연 얼마나 문제없이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근 20년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사용되었던 충분히 검증된 전투기와 장비들을 실전 배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능과 신뢰도는 지상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중공의 무기와 장비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휘부는 교육 및 연수를 가게 되면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 경험 제일 많은 미국으로 엘리트들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인재 양성해서 한국에서 다시 활동을 하죠. 중공군보다 월등한 지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무기 체계로도 중공의 육군과 한국의 육군이 중국 대륙에서 예를 들어 동북삼성 이런 데서 1대1로 붙으면 중공군 육군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육군력만 따졌을 때 중국은 3위, 한국은 4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능력은 이 지표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강매당한 10조 원 상당의 무기들을 풀어놓으면 중공군은 아마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추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해상 초계기 6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3 함대공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 12대, 전자전기 6대, 이것으로 전자전 전대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 전문가들은 중공군을 과대평가도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은 실력 있는 파이터들이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정말 실력 좋은 파이터들은 상대를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상대를 냉정히 분석해서 때려 눕히겠다는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열등감이나 공포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딱 우리나라 군이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